예, 안녕하세요. 예, 참, 여러분, 용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학부터 벌써 학생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죠? 수업에 빠지고.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수업하면서부터 벌써 잔소리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 일단, 웬만하면 정치학까지는 좀 들어줬으면 싶고, 물론 어제도 막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 마음이 촉박해서 인강으로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 학생에서 인강으로 들어라. 듣다가, 인강 듣는 학생들이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실강으로 오셔야 돼요. 실강이라는 게 묘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정치학 제가 수업 몰래 학원 오면서 몰래 강의실에 학생들이 또 제가 하는 학생들이 수업 잘 듣고 있나 몰래 뒤에서 봤거든? 문 살짝 열고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봤는데, 놀랬어요. 학생이 별로 없더라.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정치학부터, 행자부터 약간 조짐 있게 했는데, 정치학부터 학생들이 좀 빠지고, 마음이 좀 급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여러분 2차 발표, 이제 떨어진 학생들 성적 나오잖아요. 그죠? 2차 발표 보시면 정치학 때문에, 올해 정치학이 꽈라고 떨어진 학생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치학이 저득점한 학생도 많고, 행자학도 물론 저득점도 많고, 물론 경제학이 가장 크고요. 경제학 오죽했으면 조직인사직렬 같은 경우는 한 명 붙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학생이 이제 꽈라고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학은 문제 자체도 어려운 건 있지만은 이 행정학, 정치학, 지방행정까지 해가지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많은 학생들 올해도 시험 치고 와서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올해 무난했다. 다들 기대를 하는 거야. 무난했다. 그래.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 나고 나서는 그죠? 성적이 안 나오죠. 그만큼 선생님들이 답안지를 보수적으로 매긴다는 거예요. 공부를 얼얼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주는 시대는 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체론 같은 경우도 20점대 학생이 많아요. 몇 년 공부한 학생도. 정체론 자체, 영체론, 그 예전처럼 정체론은 그냥 삼순에 반짝해서 하겠다 이런 거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지방행정 한번 봐봐요. 이 학생이 초시생인데, 이 학생 허락을 받고 내가 올린 거, 카톡 보낸 거예요. 예. 행정학은 59.3점을 받았대. 초시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지행은 31점 받아가 선방, 본인은 잘한 줄 몰라요. 선방인 줄 알고 있는데. 잘한 거거든, 초시생이. 그래서 내가 밑에 뭐라 적어놨어. 일단 경제학에 집중하라고 했거든요. 이 학생도 경제학과라고 떨어졌는데, 그 경제학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제가 이 정도 점수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는 대신에 잘 따라오고 답안지 꼭 꾸준히 쓰시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답안 채점하고. 이 학생도 시험 치기 일주일 전까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한테 초시생이니까 불안하잖아. 모르니까. 계속 와서 답안지 봐달라고 그랬던 학생이. 여러분이, 그리고 왜 그럼 점수가 짜주고 있느냐. 예전에는 3분이서 채점을 했죠. 3명이서 채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9명이 채점을 해요. 한 문제당 3명이 달려든다고. 그냥 얼마나 꼼꼼히 살펴보고 그래 하겠어요. 그래. 물론 채점이 꼭 9명인지는 모르겠지만 9명이 출제합니다, 지금. 한 문제당 3명이 달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의미는 어려운 건 없는데,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게 그거래요. 무슨 구석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내지 말고,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해달라. 제가 인사조직직렬 그쪽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문제, 특정 논문을 보고 딱 나오고 그런 시대는 갔다니까. 교과서적인 주제, 핵심적인 주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글을 잘 써야 돼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답안 써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말씀 좀 해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지방행정은요, 아직은 과정 중에 있어요. 이번에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긴 했는데, 과정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완결된 게 없어. 그러면 그 개혁 과정에 있는 그런 주제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돼요. 지방자치법에 개정됐다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시겠지만 많은 내용들이 추후, 다른 기타 법령을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다 이런 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궁무진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 수도 있어. 학회에서 이런 주제 논란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계획서도 보면 나오지만, 요번에 행시 이 학생은 물론 또 재수도 좋았긴 했는데, 재수라기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건데,
이 올해 행시 일문 문제 잠깐만 봐봐요. 그 문제가요, 입법고시 기출문제로 이미 나왔던 거예요. 올해 행시 일문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스파르타반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기출문제인지 모르는 학생도 태반이고, 예, 거의 제대로 못 썼더라고. 그래가 제가 스파르타반 그 특강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야단도 많이 쳤는데, 자, 이게 제 교재, 제 번자로 72쪽 한번 봐봐요. 72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두 번째 문제 있죠. 입법고시 2015년 입법고시에 했잖아요, 그죠? 72쪽에 그 문제가 올해 1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72쪽에 기관 구성 형태와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시오.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 기관 구성의 다양한 방안을 원하시오 해가지고 이게 나왔던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스파르타반에 내봤는데, 예, 그렇더라고. 또 기출 문제를 풀어도 행시만 풀고 입시를 안 푸는 거야. 근데 입시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 행시 문제 모두 다 이렇게 주제를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 형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쉽지 않습니다. 주제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예비 때 학생들이 어렵다 막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한번 훑어보면서 주요 논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 모의고사 문제는 아마 행작 수업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미리 문제 다 알려주니까, 그지? 최대한으로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야. 시간 절약하고, 이제 여러분이, 남는 시간은 피셋하고, 경제학 공부해요. 피셋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괜히 복습하지 마. 쉬는 시간에 그냥 수업만 제대로 듣고, 쉬는 시간에 피셋 문제 한 문제라도 풀어요. 그게 제일 좋아. 피셋, 쉬는 시간 10분 정도 주잖아. 그지? 10분, 15분. 그럴 때 한두 문제 풀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그렇게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가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자, 하여튼, 여러분도, 왜냐면 올해 행작 59.33 맞고 지행 31점 받았으면은 다른 경작 잘했으면 합격했을 학생이에요. 근데 단지 경작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랬는데, 왜냐면 제시, 삼시 학생들도 이 정도 점수 못 받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지? 꼭 이 학생만 샘플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 경작은 여러분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최소한 60점은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행도 31점인데 32점 정도 받으면, 요번에 선택 과목 30점 넘는 학생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방도 그렇고, 이제는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미 알잖아,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는. 그지? 선택 과목을 해서 어드밴티지 가지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씩. 살짝 우선은 원시간 다음 시간 해가지고 혹시 처음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다 까먹었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론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한번 좀 훑어드릴게요. 요걸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진도로 해가지고 제 교재로 나가면은 아마 좀 전체 체계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봅시다. 목차는 다 똑같은데, 기초, 구조, 구역, 주민 참여와 통제, 기능, 사무, 기관. 처음 하신 분들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5절까지는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구조가 어떠냐, 구역이 어떠냐, 주민들의 참여는, 기능과 하는 일은, 기관은 뭐냐. 근데 아마 헌법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면 헌법하고 비슷해요. 통치구조론, 특히 통치구조론하고 비슷해. 자세히 보면 내용이. 구조와 구역 그랬는데, 구역이라는 거는 뭘까? 영역이잖아. 그지? 헌법상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이라고 했지만 헌법상으로 뭐죠? 국민이죠? 그 다음에 기관하고 또 기능과 사무건, 이건 뭘까요? 기능과 사무, 이거 지방자치권을 말하거든. 자치권. 이거는 뭘까? 통치권, 주권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국가의 3대 구성요소 그럼 뭐가 있죠? 주권이 있고, 국민, 영토라 그러죠? 이 세 가지를, 그죠? 이게, 여러분, 정착 다 하셨을 테니까, 국민국가 등장 이후에 국가의 성립 3대 요소죠? 그런 걸 그대로 지방정부에 적용시킨 거잖아요. 지방정부는 이거를 영역이라는 말 쓰지 않고 구역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국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주민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국민 참여만 쓰면 안 돼요, 지방정에서. 지방정에서는 국민 참여가 아니라 주민 참여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서울시 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기능과 사무, 이거 통치권을 또는 주권을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자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치권을 여러분이 헌법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주권도 국민들이 행사하진 않죠. 상권 분립을 전제해가지고 나눠주자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국회하고 대통령 나눠주지만은 지방정부에서는 누구에게 나눠줄까? 지방의회 의원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주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방정부도. 헌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은 최고위법이라고 그러고 이 지방 관련된 법들은 하위법령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행정법에 또 하나 아루를 할 수 있잖아.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그건 행정법을 배운다 연장선상에서 보셔도 돼요. 많은 내용들이 행정법하고 또 겹쳐요. 오늘도 제가 좀 할 텐데,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지방정은 한마디 말하면 지방자치법의 해석 학문이라고 보면 돼.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냥 행정학, 그러니까 마치 행정학처럼 연장선상에,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행정학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 행정학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적으로 또 접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학적으로 접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관계가성이 또 논의가 돼야 돼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여기 보면 이게 입시에 작년에 한번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해가지고 이게 라이트 모형이라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냥 뜨악 했죠. 여러분 표현되면 뜨악이라 그러나? 우리 딸내미 이름 막 표시 쓰지 마라 그러던데. 그리고 또 자기 딸 얘기 제발 하지 마라고 그런다던데. 예. 예. 정부와 관계에는 라이트 모형 입시에 나왔었어요. 올해 입시에서는 여러분 그것도 나왔었죠? 올해 입시 수석하는 학생 제가 행정학 때 여러분이 직접 다 채점 하고 갔는데 뭐도 나왔었어요? 올해 입시에 보면 지방정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행정학에. 입시. 왜냐면은 입법고시는 국회잖아요. 국회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 관심 많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 문제다가 지방정 문제를 자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년 입시 준비하신 분들은 지방행정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행정할 때 지방행정도 가지고 가야 돼. 나올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지방 관계 문제 라이트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명정이 있듯이 지방정부에도 뭐가 있을까? 제명정이 있거든요. 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정학처럼 제명정처럼 많이 배우진 않아요. 요건 주로 지방세와 지방세와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배웠거든요. 그 나올 만한 주제는 또 정해져 있어요. 정했으니까 너무 어렵게, 그래서 그냥 제 7제에 불과하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해가지고 자치 역량 강화를 해가지고, 왜냐면은 7절까지 해서 많은 걸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역량이 없으면은 지방 분권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걸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데, 여기까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행정, 근데 도시행정은 별도로, 원래는 행정학과에서는 따로 가르쳐요, 도시행정. 그래서 어떤 학교에는 한양대학교인가 뭐 도시행정학과라고 따로 있긴 해요. 한데, 내용은 지방행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지방행정은 따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작년부터 지방행정 강의하긴 했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송 박사님이 학생이 도시행정 선생님 수업 안 해줬다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징징대더라고. 그런데 자료 가져와봐요 보니까 더 했네 그랬어요. 응? 그게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굳이 지방행정을 하고 도시행정이 안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데, 이 보면은 구조나 구역 있죠. 특히 제2장 파트가 이 도시행정 파트거든요. 뭐 도를 폐지한다든지 자치구 폐지니 뭐 이렇게 막 그런 말도 막 나와요. 아마 그거 자세히 보시면 아마 고등학교 때 사탐에서 배운 내용들일 거야. 도심권 이런 말들, 배후지역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중학교 나왔지? 그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했죠, 그죠? 졸업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아직 고졸이죠? 대졸 아니지?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지? 예, 그러니까 도시행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집어넣었어. 역대 한 10년치를. 그러다 보니까 좀 가끔씩은 좀 모르는 주제, 이런 것도 있나 싶을 학생이 있을 거예요. 혹시 다른 쌤 수업 듣다 온 학생들은, 아니면은 처음 한 학생들은 뭐 당연히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빠짐없이 다 해설 논문이나 자료 다 디저가 다 해놨으니까 요걸 중심 보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삼순이나 또 추가 자료를 보시면은, 그래 공부하시면은
31점 정도 맞으실 거다. 그죠? 30점, 29점, 3점 합격권이죠? 28점 이상까지는 합격권이에요. 그 밑으로는 조금 위험해요. 행정학도 56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권이에요. 50점 이제 중반이 되면은 면탈의 위험이 높아요. 면탈. 제가 이제 답특해 보니까 대부분이 작년 면탈 학생들, 예를 들어 올해 입법고시 수석한 학생도 면탈 학생이었거든. 그 학생도 행정 점수가 50대 초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거니까 최소한으로 50 중반 이상, 그리고 선택 과목도 20 말 정도는 맞아줘야지 여러분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1순까지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반 학생들은 수업 안 들어도 돼요. 대신에 모의고사만 치든지 정 힘들면은, 이 학생도 모의고사는 쳤거든. 2순 때 수업 들어오진 않고. 2순 때 혼자 강의했어요. 제 혼자. 응? 혼자 강의했다고. 대신 모의고사는 꼬박꼬박 학생들 보고 쳐라 그랬어. 문제 미리 줄 테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치세요. 2순 때. 혹시 종합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합반 아닌 학생들은 1순만 열심히 들으시고 나머지는 경제학 피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3순 오면 제가 어떻게든 점수 끌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제발 경제학하고 피세만 좀 합격해서 와. 알았지? 그럼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 고이 잘 모셔드릴 테니까.